자,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하겠습니다. 수원의 첫 단원 얘기이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수학 상하 얘기를 쭉 하면서 좀 개념에 대한 완벽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자, 순서대로 좀 쭉 개념을 확장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일단 거듭제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3 때 첫 단원이 제곱근이었죠? 그럼 제곱근의 뜻이 뭐였냐면 어떤 숫자를 2제곱했을 때 새로운 숫자가 탄생하면 제곱이 됐던 대상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새롭게 만들어진 숫자의 제곱근이라고 불렀었지? 그래서 루트라는 기호를 공부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중3 때부터 잘못 공부하는 게 너무 많아. 난 니네들한테도 개념할 때 똑바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딱 얘기했을 때 니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뭐니? 루트가 떠오르지 않거든. 왜냐면 그때 루트를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제곱근을 표현하는 기호가 루트라는 표현이 있는 게 맞는데 사실은 제곱근의 본연의 개념 입장에서 봤을 때 루트라는 표현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면 그건 공부를 제대로 사실 안 하고 그런 부분부터 내가 좀 다시 짚어줄게요. 자, 그럼 일단 거듭제곱 했다는 얘기는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죠? 2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거를 거듭제곱한다는 거 공부하는 거 기억나지? 1학년 때 했었던 거잖아. 자, 그러면 거듭제곱은 이렇게 써. 2제곱 포함인 거야. 어떤 숫자를 n제곱 했다고 쳐보자. 2제곱, 3제곱, 4제곱 그렇게 제곱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 a가 탄생을 했을 때 물론 이 녀석은 a는 양수예요. 자, 요거일 때 x라는 문자가 얘가 만약에 2였으면 x가 a의 제곱근인 거 맞지? 그치? 근데 n제곱 했을 때 똑같은 거야. 그때 여기에 있는 x를 뭐라고 부르냐면 a의 2제곱이었으면 그냥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n제곱 하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2제곱근이면 2제곱근이고 3제곱근이면 3제곱근이고 4제곱근이면 4제곱근 이렇게 n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제곱근의 명칭이 조금씩 달라져. 근데 여기에서의 이 제곱근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 루트를 떠올리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방정식에 정확하게 말하면 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어떤 x라는 값의 n제곱근, a라는 값의 n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자, 말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봐봐. 중학교 때 공부한 거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이런 거다. x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4가 나왔다 쳐보자. 그럼 익숙하죠? 자, 뭔가를 제곱했을 때 4가 됐으니까 x는 4의 제곱근이지. 맞지? 그거를 그냥 다 써줄게. x는 4의 제곱근이에요. 근데 내가 왜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근이라는 말 뜻의 이 근이 방정식의 근 또는 해 했을 때 그 근이랑 같은 한자어야. 그럼 제곱을 했을 때의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그 방정식에 풀었을 때 근을 뭐라고 부르냐면 n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그럼 일로 와봐. 얘를 4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중3 때는 당연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루트를 씌워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사실 4를 좌변으로 남기면 방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녀석에 정확하게 말하면 방정식에 근이 이 x의 정체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루트가 아니라 이 빨간색 메테리얼. 알겠어요? 좌변으로 넘겼을 때 방정식의 근을 x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곱근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수학상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방정식 공부했을 때 수학상에서는 방정식의 근은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수준이 있었으면 인수분해해서 답을 찾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답을 찾았죠? 맞죠? 그리고 고등수학에서의 방정식의 해를 찾을 때에는 숫자를 다루는 범위가 뭐였어? 복소수 범위였지.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뭐가 나왔어요? 실근이 나올 때도 있었고 허근이 나올 때도 있었죠. 기억나죠? 그럼 거기에서의 의미는 뭐였다? 방정식은 고등 범위에서는 무조건 근을 찾아 못 찾아? 다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건 찾을 수 있잖아. 좌변이 어떻게 인수분해야 되냐면 자, x-2,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뭐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2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지. 근데 여러분들이 제곱근 계산했을 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사실은 방정식 풀었을 때의 근하고 의미가 똑같은 거야.
아시겠어요? 자, 니네가 머릿속에 루트를 떠올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방정식이 근이야. 제곱근의 정체는 방정식의 근이지 루트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머릿속에 루트를 떠올리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는. 자, 그러면 찾았는데 요거 하나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내가 좀 이제 좀 패턴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기 n에 들어간 숫자가 지금 짝수죠. 그쵸? 자, 그러면 제곱근을 찾았다? 얘는 2제곱근이잖아. 그랬을 때 n값이 짝수야. 2라는 숫자가 짝수잖아. 그랬을 때 제곱근을 찾아봤더니 실근이 몇 개가 나왔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두 개가 나왔지. 자, 따라서 제곱근이 제곱근 중에서 둘 다 실수인데 몇 개가 나왔냐면 두 개가 나왔다는 걸 일단 적어놓자. 파란색을 좀 주목해라. 알았죠? 자, 요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다음 고등범위에서는 제곱 이상을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자, x의 세제곱은 8이라는 걸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이것도 모양만 분석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x는 8에 제곱해서 8이 됐으니까 그냥 제곱근이 아니라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세제곱근이라고 써요. 야, 머릿속에서 계산해봐. 정수 범위에서만 생각해봐. 세제곱했을 때 8이 되는 게 2밖에 없어. 맞지? 그럼 2밖에 없나? 실제로 계산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니네가 지금 2라는 것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도 잘못된 거야. 뭐라고 생각하라 했어? 방정식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쟤를 8을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이 녀석의 방정식에 근이 세제곱근. 누구의? 8 입장에서의 세제곱근. 자, 저거 풀 수 있냐? 설마 이건 아니죠? 이거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요? x-2에 x의 제곱 플러스 2x군요. 2x 플러스 4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럼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앞에 거 0 만드는 숫자가 니네 아까 머릿속에 떠올린 그 숫자. 근데 뒤에 이 녀석을 0 만드는 숫자도 존재해. 자, 그럼 계산하면 앞에 있는 거는 2가 되고 뒤에 있는 거는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 계산하면은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허근이 나와. 이거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조심해야 되는 건 빨간색 글씨를 꼭 기억해야 된다. 방정식의 근, 방정식의 근이 뭐다? 제곱근이다, n제곱근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얘도 좀 패턴을 분석하자. 아까 n값이 짝수였을 때 제곱근을 계산해봤더니 실수가 두 개가 나왔어.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럼 이번에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3차 방정식이죠. 그럼 차수가 3차면은 근이 맥시멈 제일 많아봤자 3개까지 생기죠. 근데 실제로 3개가 생겼죠. 그럼 그 중에서 이번엔 n에 들어가는 숫자가 홀수인데 세제곱근을 계산한 거잖아. 얘는 허수지. 근데 실수는 하나밖에 없지. 그럼 얘를 실수가 몇 개만 있냐면 3개 중에 실수가 하나밖에 없지. 뭔가 좀 규칙이 있나? 몇 개만 더 써볼게.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번엔 마이너스 8로 한번 계산해볼게요. 자, 그럼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건 일단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나요? 마이너스 2가 떠오르죠. 자, 근데 그것만 떠오르면 안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거 쓰는 게 되게 사실 구차하고 시시콜콜한 얘기인데 중요하니까 쓰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수민아 잘 들어라. 자, 팔꿈치 내리고 잘 들으세요.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야. x값이. 자, 물론 루트를 떠올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 중요한 건 뭐냐면 x는 여기에서 x는 8을 자 마이너스 8을 좌변으로 넘겼을 때 이 녀석을 풀었을 때의 방정식의 근이 세제곱근이야. 누구의?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야. 그러면 이 녀석도 인수분해가 됩니까? 당연히 돼요. x 플러스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죠? 그럼 이거 0 만드는 숫자가 마이너스 8의 누구다? 세제곱근이라고. 방정식의 근이 제곱근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자 이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나올 거다. 계산을 하시면 자, 그럼 봐라.
얘도 3차 방정식이니까 x값이 총 3종류가 나타나죠? 당연한 거야. 근데 그 중에서 n이 얘도 홀수입니다. 세제곱근 중에서 자 실수가 몇 개야? 얘가 한 개지. 그럼 현재까지만 봤을 때에는 짝수일 때는 2개고 홀수일 때는 1개네. 왜 그럴까?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이거야. 파란색 글씨. 자, 근데 하나 더 얘기해볼게. 짝수일 때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그럼 현재까지 규칙에 따르면 짝수는 다 2개가 나오겠네. 실수가. 그럼 하나 더 해볼 거야. 4제곱을 하나 해야죠. 16이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는 4제곱하면 16 되죠? 자, 근데 걔도 마찬가지.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푸셔야 돼. 마이너스가 아니라. 자, 얘는 4번 제곱했으니까 4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자, 그럼 얘도 루트를 떠올리면 안 되고 x의 세제곱,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는 녀석의 근이라고. x값이. 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빨리 해도 되지. 이거 x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니까 x의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지. 바로 해도 되죠? 이 정도는. 자, 그럼 는 0이다. 그럼 괄호를 0 만드는 숫자가 다 누구다? 16의 4제곱근이라고. 알겠어요? 자, 계산하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뿔마 2i죠. 자, 그럼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죠. 자, 그럼 또 느꼈다. 이번엔 n이 짝수야. 네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몇 개요? 2개네. 뭔가 패턴이 있다. 짝수일 때는 2개고 홀수일 때는 1개다. 왜 그럴까? 이제 이 얘기를 할 거다. 자, 파란색 글씨 머릿속에 잘 담아놓고 다음 얘기 할게. 이제 여기서 이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정지를 해놓고 쓰기를 하시라고. 자, 봐라. 왜 이렇게 될까 얘기할게요. 자, 지금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표기법을 일단 좀 공부를 할 건데 이 표기법을 쓸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 뒤에 문 조금만 열어볼래? 남아요. 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또 쓸게요. 아까 썼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 어떤 x를 자, x를 n 제곱하면 어떤 숫자 a가 만들어졌어요. 몇개 아까 쓴 게 x의 n 제곱은 a다라고 쓴 첫 번째 식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x는 a 입장에서 봤을 때 n 제곱근이야 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물론 강조했던 거 뭐였냐? 루트를 떠올리면 안 되고 그때의 식이 x의 n승은 a라는 이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n 제곱근이란 말이야. 자, 방정식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근데 생각해봐. 아까 제곱, 세제곱, 네제곱에 대한 거 쭉 4개의 식을 써봤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차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x의 방정식의 근이 개수가 늘어나지. 맞니? 그래서 아까 4제곱일 땐 총 4개가 나왔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럼 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은데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거야. x에 막 이런 걸 한번 풀어보래.
그럼 차수가 11만 1111이니까 방정식의 근이 총 몇 개가 생기겠어요? 11만 1111개가 생기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이 빨간색 글씨에 따르면 이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곧 11만 1111 제곱근이 되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너무 많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칠판에다가 다 표시를 하려면 당연히 너무 오래 걸리겠죠? 수학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다는 걸 느끼면 과감하게 버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차수가 올라가면 방정식의 근, 다시 말하면 n 제곱근에 해당하는 숫자가 개수가 너무 많아서 좀 불필요해요. 불편해요. 차수가 높으면 자 방정식의 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멘트가 중요해. 너무 많아서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무 많으니까 저듭제곱근을 표현할 때 아까 우리 계산해봤지만 실수의 개수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었지. 물론 너무 많은 걸 하진 않았어요. 네 개밖에 안 했잖아. 실수는 좀 제한적이라는 거야, 개수가. 그래서 모든 근을 다 표현하지 않고 방정식의 근 중에서 허수는 제외하고 실수만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정한 거야. 왜? 귀찮아서. 너무 많으니까. 불편하다는 얘기야. 자,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요 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제약을 거냐면 어떤 방정식에 아이고 1, 2, 3 4번이구나. A의 n제곱근 중에서 뭐만 찾겠다 했어? 실수만 찾겠다 했죠? 실수만 찾겠다고. 실수. 자, 그럼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표현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표현이 아니다. 아까 내가 루트를 맨 처음에 떠올리는 게 잘못된다라고 한 거는 맞는 얘기야. 근데 루트를 안 쓰진 않아. 고등학교 때도 루트는 당연히 써. 그럼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A의 제곱근 찾는 거지. 야, 생각. 2의 제곱근을 니네가 찾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기에다가 루트 씌웠죠.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죠. 기억나죠? 근데 이 제곱근이 넘어가면은 그 중에 실수를 표현하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루트를 써. 그 다음에 제곱근을 계산하고 싶은 애가 A 값이잖아. 그럼 A를 루트 안에다가 탁 집어넣어. 그 다음에 n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겠죠? 그럼 그 숫자를 여기에다가 쬐까맣게 써요.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까 n제곱근이라고 했지? 그래서 부를 때 이 녀석을 n제곱근 A라고 불러. 선생님들마다 다 표현이 좀 다른데 나는 n승분 루트 A 이렇게 불러. 근데 한글 표현으로는 책에도 써있다. n제곱근 A 이렇게 부르면 돼. 니는 이 표현으로 그냥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근데 나는 설명할 때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n승분 루트 A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 니네들은 그냥 이거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컨셉은 뭐다? 제곱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불편하다 보니까 실수만 한번 찾아볼 거야. 왜? 실수는 몇 개 안 생겨. 그래서 그 녀석만 특별한 기호 뭐를 썼냐면 n승분 루트 A라는 표현을 쓰겠다는 얘기. 자, 요거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하나 생각. 요거는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4의 제곱근이라는 얘기가 사각까지 맞아요. 3의 제곱근을 계산해봐. 중3 버전에서는 홀마 루트 3이었잖아. 그럼 이건 제곱근은 사실 정확하게 중3 때는 무슨 버전이냐면 이건 2제곱근이야. 여기에는 n이 의미가 뭐였어요? 제곱한 횟수잖아. 제곱한 어디 갔어? 제곱한 횟수잖아. 그럼 정확하게 저 표현을 빌리면 원래는 니네가 중3 때 공부한 루트도 여기에 원래 2가 써있어. 근데 거듭 제곱근 중에서 n 2제곱한 거를 제일 많이 써요. 실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쓰는 게 아무래도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는 건 그냥 하나의 약속으로 하고 생략을 많이 해. 원래 사회 패턴이 그래.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표현을 계산할 때는 2는 과감하게 생략을 해. 중3 때 나는 이것도 설명해줬거든 사실은. 해줬는데
정확하게 다시 공부를 하자고. 이 제곱근이 아닌 그 이상 더 넘어가는 제곱근을 계산할 때는 루트 앞에 여기 구석탱이에다가 반드시 제곱한 횟수만큼의 숫자를 써주셔야 돼요. 이제곱근일 때는 안 써요, 근데.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표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알아? 대답해야 돼, 얘들아. 그렇지. 자, 아까 말한 게 x의 n승은 a라는 녀석의 방정식이 실근이 방정식 중에서 실근을 이 표현을 쓰겠다고 한 거지. 방정식의 실근만 이렇게 쓰겠다고 한 거지. 그럼 이 녀석의 방정식이 실근을 이거로 쓰겠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이 녀석의 실근을 이 녀석의 표현으로 쓰겠다고. n승은 루트 a라고. 그럼 생각. 방정식이 물론 일반적으로 방정식이 있으면 아까 내가 써줬던 x의 세제곱은 8,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런 것들을 그냥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답을 찾아냈단 말이야. 쉽게. 근데 차수가 너무 높으면 아무래도 식을 계산하는 게 좀 불편하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나의 질문. 수학상에서 내가 아까 제일 중요하다고 한 얘기가 뭐였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그랬지. 내가 지금 못 찾고 싶다 했어. 방정식의 실근 찾고 싶다 했죠. 실근을 찾는 게 좀 불편하다 했죠. 식이 너무 차수가 높으면. 그럼 그때는 무슨 도구를 이용해? 수학상에서 공부했었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대신 찾아내면 된다고. 그게 수학상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 이쯤 되면 세뇌 돼야 돼. 알았어요? 수능에서 생각할 건 그거밖에 없어. 수학상 함수 하나만 얘기해봐. 그거 하나야. 제일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 거야. 자, 이거 오랜만에 해요. 사실 우리. 그럼 어떻게 했냐? 좌변을 노란색으로 그려. 그 다음에 우변을 파란색 어디 갔냐? 우변을 파란색으로 그려. 그래서 교점을 찾아. 오케이?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걸 써먹을 거다.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잘 봐라.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들어갈 거 아니겠냐? 생각해봐. 좌변이 만약에 x의 제곱이라면 y는 x의 제곱은 기본 그래프죠? 그릴 수 있지? 자, 문제가 생겼어. x의 만약에 세제곱이 됐어.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안 그려봤죠? 4제곱 그릴 수 있나요? 안 그려봤죠? 5제곱 그릴 수 있나요? 안 그려봤죠? 경험이 없죠? 그래서 경험을 좀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쉬워.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함수처럼 공부할 때 뭘 여러분들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익숙하잖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공부할 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공부하기 전에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니? 점 찍었지. 지나는 점 몇 개 찍어서 쭉 연결했지. 그게 뭐였냐면 모르는 그래프 처음 그릴 때 방법이란 말이야.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못 그리죠? 그러니까 점 찍어서 그려. 몇 번만 할 거야. 잘 봐. 이거 좀 알아야 돼. 잘 들어라.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짝수일 때는 x의 제곱을 그리면 꼭지점이 뭐예요? 0,0이죠? 그럼 그림이 그냥 이렇게 그려져. 근데 y는 x의 4제곱을 안 그려봤잖아. 근데 직접 점을 찍어서 그려보면 오늘은 이게 좀 불필요해서 그냥 결과만 써줄게. 알았지? 근데 그래프의 형태가 얘보다 좀 폭이 좁게끔 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 자, 짝수일 때, n값이 짝수일 때, 자, y는 x의 6제곱을 그리면 폭이 더 좁아지게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야, 그럼 모양은 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하다는 거 알겠니? 세 개의 그래프가 짝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 스타일스럽게 다 그림이 그려지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집중력 있게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의 세제곱을 한번 그려봤어. 그럼 점 찍어서 그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혀. 원점을 지나게끔. 0 대입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원점 당연히 지나요.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자, 또 x의 5제곱을 점 찍어서 그려보면 얘보다 y축하고의 폭이 좀 좁아지게끔 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하나만 더 해볼까? y는 자 7제곱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3 썼구나. 그럼 얘보다 폭이 더 좁아지게끔 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점이 찍혀.
그럼 전체적인 모양이 어때? 이런 스타일의 S자가 뒤집어진 모양처럼 그림이 그려지죠. 알겠어요? 모든 홀수차 함수 그래프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요거를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이제 함수로 분석해가지고 뭐를 찾겠다? 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한번 찾아볼게. 자, 요게 이제 중요하다. 책에는 그림이 2개밖에 안 그려져서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 내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눠서 그린 이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프에 좌변 따로 그리고 싶다 했잖아.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2가지 패턴밖에 없어가지고 짝수 홀수로 나눈 거야.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없어요. 지수를 마찬가지로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를 나눠서 분석을 할 건데, 자, 그림이 비슷한 패턴으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짝수일 때는 아래로 블록 스타일인데, 근데 여기에 있는, 지금 내가 여기다 그린 건 어찌됐건 좌변에 있는 노란색 녀석의 정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파란색으로 그리겠다 했는데, A는 잘 들어라, A는 숫자란 말이야. 이거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수학화에서 한 거죠? 그랬을 때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또 나눠져. 얘는 짝수 홀수일 때를 그리는데, 얘는 숫자다 보니까 양수 0, 음수일 때 케이스 총 3개가 나와. 자, 그럼 생각. 그래프의 형태가 총 몇 개의 사건이 발생할까요? 여기에서 2가지 패턴. 2가지 패턴. 얘는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3가지 패턴. 그럼 2 곱하기 3이야. 경우의 수 몇 가지? 6가지가 생겨. 그럼 6가지를 다 그린 거야. 자, 6칸 만들었다. 자, 그럼 각각의 사건을 다 표현할게요. 잘 봐라. 진짜 중요하다. 졸면 안 된다. 좌변 노란색으로 그린다 했죠? 졸리면 자기 뺨을 꼬집던지 때리세요. 알았냐? 집중 있게 잘해야 된다. 집에 가서 보면 되죠. 뭐 이러지 마. 10번 봐야 되는데 진짜. 자, 좌변 노란색 형태 이렇게 그렸어. 아래로 블록 스타일이라는 거 알고 있어. 아래로 블록 스타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을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자,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나눈다 그랬지.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3가지를 나눠서 그릴 거야. A가 양수라면 당연히 X축보다 위에서 상수함수가 그려질 것이고, 0일 때에는 Y는 0이니까 X축 그 자신이 될 것이고, A가 음수면은 X축보다 좀 아래쪽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홀수도 그려놓고 한꺼번에 얘기하자. 자, 홀수일 때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그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좌변 노란색으로 그린다 했는데 이런 패턴으로 그립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림이 그려진대요. 그럼 A가 양수면 X축보다 위에다가 그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A가 0이면 X축이죠? A가 음수면 X축보다 아래쪽에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느끼죠?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실근 찾고 싶다 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게요. 교점이 일단 몇 개 생겼죠? 2개가 생겼죠? 그 녀석의 교점의 X좌표들이 있겠네요. 2개가 생겼죠? 얘는 1개가 생겼죠? 얘는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럼 생각. 얘는 방정식 중에 실근이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일로 와봐. 얘는 교점이 하나 생겼죠? 얘도 하나 생겼죠? 얘도 하나 생겼죠? 그럼 각각의 교점의 X좌표가 있겠네요. 그럼 내가 빨간색 화살표 표시한 게 다 뭐야? 교점의 X좌표니까 방정식이 실근이겠죠? 당연한 거죠? 이해됐죠? 자, 근데 실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n승근 루트 a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했지? 자, 근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 얘는 2개가 생겼잖아. 그럼 이쪽이 양수고 이쪽이 음수죠. 그럼 n승근 루트 a라는 정의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쓸 거야. 근데 얘는 양수라고 치면 얘는 음수니까 뭔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마이너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수는 마이너스 n승근 루트 a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몇 개 생겼다? 2개 생겼다. 일로 와봐. 얘는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a가 0이었지. a가 0이었지. 그러면 일로 오면은 이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요건데, 그거를
정의에 의하면 n승을 루트 a 대신에 0을 써야 되겠네.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원점이잖아. 그럼 이거 사실 계산하면 얼마야? 그냥 빵이죠, 빵.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빵이야. 그 다음에 얘는 교점이 안 생겼으니까 실수 표현할 게 없어. 넘어가. 일로 와봐. 하나 생겼죠? 하나 생겼죠? 양수 쪽에 생겼죠? 그래서 n승분 루트 a라고 얘는 음수 붙일 게 없는 거지. 얘는 0,0에서 교점 생겼지. 그럼 굳이 표현하면 얘는 n승분 루트 빵이야. 물로 계산하면 빵이야. 얘랑 똑같지. 근데 차이점이 생긴 게 뭔지 알겠어요? 일단 여기서도 차이점이 일단 뭐가 생겼냐면 얘는 두 개가 생기고 얘는 하나가 생겼네. 여기 와봤더니 n값이 홀수일 때는 교점이 생겼죠. n값이 짝수일 때는 교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죠. 그럼 얘는 일단 실수가 생겼어. 교점 방정식 중에 실근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거 조심해야 돼. 잘 들으라고.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왜 붙였죠? 얘랑 구분짓기 위해서 붙인 거야. 알겠어요? 두 개가 생겼잖아. 얘도 n승분 루트 a고 얘도 n승분 루트 a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을 풀지 않는 다른 사람이 보면 이 녀석이 여기 써야 되는지 이 녀석을 여기다 써야 되는지 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실근 중에서 좀 구분짓기 위한 표현이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 좀 잘 들어라. 마이너스 9의 탄생은 원래는 음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양수랑 구분짓기 위한 개념이 원래 조금 더 짙어요. 일로 와보세요. 얘는 음수 쪽에서 만났죠. 그럼 일단 값은 음수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공부 허탄 애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책에 정확하게 써있어. 이거를 마이너스 n승분 루트 a라고 하면은 큰일 나. 이유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 자, 개념적으로 얘기할게. 마이너스 왜 붙였다 했어? 얘랑 구분짓기 위함이야. 두 개가 생겨서. 두 개가 생겨서. 근데 얘는 하나밖에 안 생겼지. 구분 지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정의에 의하면 n 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약속했단 말이야. 구분 지을 게 없어. 그럼 마이너스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거야.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였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정의에 의하면 실수는 그냥 이렇게 쓰고 땡이야. 마이너스 안 붙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에 의하면 얘는 마이너스를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할게. 얘는 마이너스를 왜 붙였다고요? 얘랑 구분짓기 위함이야. 얘는 구분 지을 게 없으니까 그냥 정의에 의해서 n승분 루트 a라고 하면 돼. 자, 그럼 특징적인 게 뭔지 알겠니? 잘 들어! n값이 홀수야. 근데 a는 음수죠. 자, 경우의 수 6가지 다 그려준 거잖아. 이 그림 되게 중요하다고. 경우의 수 6개 중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n이 홀수이면서 제곱근을 구하고 싶은 숫자가 음수면 일단 하나 생겼는데 마이너스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 녀석은 무슨 값을 가져요? 음수 값을 가져요.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 니네 이거 몇 개월 지나면 지도 모르게 붙여. 이렇게 큰일 나. 알겠어요? 특징 얘기해줄게 다시. 그래서 n이 홀수이면서 a 값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굳이 붙이지 않아도 이 녀석은 지수수로 음수야. 그리고 아까 내가 문제 4개 풀어줬지. 니네가 이미 이거 경험했어. 일로 와봐. 똑바로 읽어야 돼.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지. 아까 풀어준 문제 중에서 요런 거 있었죠? x에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방정식을 풀었더니 실수가 뭐 하나 나왔지? 마이너스 2 하나 나왔지. 이 녀석의 방정식의 근을 일단 n제곱근이라고 준다 했어요. 그 녀석 중에서 실수가 뭐밖에 없었냐면 마이너스 2밖에 없었어. 근데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거듭제곱근을 구하고 싶은 숫자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앞에다가 뭐를 붙이라 했어? 세제곱했으니까 3승근이라고 이렇게 쓰라고 했지. 이게 정의였지. 다시 해서 얘는 의미가 뭐야?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쓴 거지. 써줄게. 알았냐? 이거 진짜 중요해. 야, 내가 이거 써준 거 있잖아. 얼마 전에 모의평가, 니네 누나 모의평가 본 거 맞냐? 안 물어봤지? 봤을 거야 아마. 고3 선생님들 수능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 때
고3들한테 이거 설명을 또 해줘. 왜 그런지 알겠어? 지금인데 헷갈려요. 고3들도 이거 어려워한다니까? 내가 말한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에 세제곱권 중에서 위에 써놨어 이미. 실수만 표현하고 싶은데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직접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이거밖에 없었지.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같아야 돼. 이거는 정의에 의한 표현이고 이건 니네가 직접 계산한 거였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 음수잖아. 그럼 얘도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지. 앞에 마이너스 붙였냐 안 붙였냐? 안 붙였지. 안 붙여도 돼. 근데 그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 써있는 대로 얘가 홀수고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음수여야 돼. 그럼 그때는 지 스스로 음수야. 뭐라고? 지 스스로 음수야. 독특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야. 선생님 음수인데 왜 마이너스를 안 붙여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또 하나 느껴야 되는 게 뭔지 알겠니? 얘네들 복소수 공부했을 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면 원래 중3 때는 안 된다 했잖아. 근데 중3 때 공부한 루트는 다 굳이 표현하면 2제곱근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였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복소수 공부했을 때는 이건 당연히 안 썼고 이거를 루트 2i로 바꾸는 거 공부했지? 복소수 때 허수라고 불렀죠? 잘 들어. 얘도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요 선생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듭 제곱한 숫자가 n 값이 아이고 지워버렸구나. 홀수일 때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 a가 음수여도 실수가 생겨 안 생겨? 생겨. 그 말은 얘는 허수가 아니야. 실근이잖아 이거 실근. 따라서 얘는 실수야.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갔다가 허수가 아니라고. 이거 자체가 니네가 되게 어색하잖아. 루트 안에가 음수야. 이러면 허수인데? 왜 실근이야? 그게 아니야. 그래프로 이해해. 교점이 생겼죠? 그러니까 실근이라고. 실수라고. 실수. 알겠지? 자, 조심해야 되는 얘기했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이때는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개념 문제로 진짜 많이 나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할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야. 자, 이걸 분석할게. 제목이 뭐예요? 거듭제곱근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것까지 떠든 이유는 거듭제곱근을 수학자들이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설명해주고자 지금 과정을 하나씩 다 써준 거야. 빨간색으로 쓴 n승의 루트 a가 다 거듭제곱근인 거죠. 알겠어요? 자, 한번 봐라. 니네가 거듭제곱 문제를 풀어보면 n값이 홀수일 때도 있지만 짝수일 때도 있어. 그때 다르단 말이야. 자, 뭔가를 정의하고 싶은데 그때 다른 식이 튀어나오면 공식의 가치가 있겠니? 없지 당연히. 그럼 변수를 좀 제한하고 하나의 공식으로서 뭔가 표현을 하려면 조건을 좀 걸어놔야 되는데 자, 이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에 줄하고 아래 줄을 굳이 구분 짓지 않고 공통점인 거를 하나 찾아보면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다. 여기 봐봐. a가 0쓸 때 짝수이든지 식수자 이거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n승분 루트 a라는 표현을 주황색 동그라미랑 주황색 동그라미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죠. 아래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n승분 루트 a는 없어. 얘는 공통점이 아니야. 근데 얘네 두 개는 같이 쓰고 있지. 그럼 뭔가 변수가 없네. 일로 와봐. n승분 루트 0 n승분 루트 0 똑같지. 그럼 n이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똑같이 써도 돼.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겠네. 얘는 n승분 루트의 표현을 못 써. 얘는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짝수일 때는 못 쓰고 홀수일 때는 써도 돼. 그럼 문제가 생겨 안 되죠? 생기는 거야. 그럼 공식의 가치가 떨어져.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네가 뭔가 거듭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은데 n승분 루트 a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얘는 안 생기고 얘는 생기니까 얘는 좀 문제가 있어.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거듭제곱근을 표현하지 않아. 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공통점이긴 하다. 근데 잘 들어라. 공식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요. a가 0이 돼버리면 거듭제곱근을 계산해버리면 실수가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가 무조건 0밖에 안 생겨. 답이 정해져 있네요. 뭐로? 0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재미가 없지 않아요? 답이 무조건 빵이잖아.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아까 내가 이런 거 써있잖아.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보세요. 0이지. 답이 정해져 있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정의상에서는 쓸 수 있지만
답이 0으로 정해져 있다는 너무나 자명한 패턴이 있다 보니까 얘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써. 그러면 아까 말한 거 A가 양수일 때는 n승분 루트 A라는 표현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었죠. 자, 그러면 특징이 이거야. A가 양수이면은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n승분 루트 A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죠. 자, 이 표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황색 동그라미. 그리고 부차적으로 개념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라고.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지 스스로 음수야.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최종 결론. 내가 지금까지 목 아프게 떠든 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거듭제곱근을 지금 정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필이랑 개작살이 났네 오늘. 자, 번호가 이거 번호 안 써졌구나. 내가 아까 5번이었을 거야. 자,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설명이고요. 내가 아까 거듭제곱근 중에서 방정식의 근 중에 실수만 거듭제곱근 n승근 루트 a를 쓰겠다 했죠? 이거를 쓰겠다고 했죠? 근데 공통점이 생길 때에만 공식화하고 싶어가지고 뭐를 했냐면 a 값의 범위가 양수일 때만 쓰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했단 말이야. 그럼 거듭제곱근의 표현이 좀 바뀌어야 돼서 정확하게 이제 니네가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거야. 자, a가 양수지. n이 홀수이든지 짝수이든지 관계없이 뭐를 쓸 수 있었어요? 무조건 방정식의 실근이잖아 이게. 뭐를 가져? n승은 루트 a를 가지. 다 했어? 네. 다 했는데 답지를 한 거죠. 무슨 뭐 해야 되지? 추상이 아까 너 개인 문제집 푸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문제집을 안 갖고 왔다고? 아, 답지를 안 갖고 왔다고? 이상이지. 이상 내가 지금 책이 없어. 집에서 해와. 풀긴 다 풀었냐? 14문제. 집에서 해와. 가. 차 시간 맞춰서 가. 셔틀 있네 지금. 고생했다. 잘 가. 자, 다시 얘기합니다. a 값이 양수면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관계없이 실근으로서 뭐를 가져요? n승을 루트 a라는 거를 갖는다는 공통점이 생겨.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론 이겁니다. 거듭 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은데 n승을 루트 a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공식화하기 위해서 변수를 없애기 위한 게 뭐가 있냐면 a가 양수야. 아까 써준 건 이거였죠? 그냥 a의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A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이걸 표현하면 됐지. 근데 내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얘기 안 했잖아. 그냥 A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이렇게 표현하면 됐잖아. 근데 그 기억을 이제 지워. 그건 중간 과정일 뿐이야. 최종 결론은 이거야. 근데 이것만 외우면 안 돼. 이 표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알겠냐? 양수 A에 왜 양수 A예요? 여기에서 양수일 때만 공통점이 생겼거든. 그래서 범위를 제한했다고. 양수 A에 거듭제곱근, 다시 말하면 n 제곱근 중에서 아까는 실수였지? 일로 와봐. 이거 둘 다 범위가 뭐예요? 양수 범위 안에 있죠. 공통점이.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양수만. 양수를 원래 양의 실수가 양수죠? 양의 실수를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르겠다? n승분 루트 a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 자, 그럼 특징 두 개만 판단하고 좀 쉬었다 하자.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a라는 양수 범위에 범위 제한이 걸렸죠? 그 다음에 제곱근 중에서 그냥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만 표현하겠다라는 게 이 녀석의 최종 뜻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이걸 왜 시시콜콜 떠들었는지 이해해야 돼. 수학은 논리의 흐름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처음에 시작은 n승 루트 a 내가 뭐라 했어? 방정식의 근 중에서 실수만 따지고 싶다 했지? 근데 그거 갖고 지금 방정식의 실근을 쫙 찾아봤더니 언제는 생기고 언제는 안 생기고 이런 변수가 생겼지? 재미없는 일도 생겼지? 무조건 생길 때에는 언제만 생겼어? 양의 실수로서 A가 양수일 때에는 짝수승이든지 홀수승이든지 양의 실근으로서 n승은 루트 A 딱 하나씩 가졌지?
그 공통점만 공식화하고 싶어가지고 n승 루트 a라는 얘를 범위 제한 걸고 양의 실수만 찾겠다라고 딱 제한을 걸어준 거야. 알겠죠? 고3 때 이걸 선생님들이 다시 설명해 준다니까. 이게 당최 뭔지 모르겠대 애들이. 고3 애들이. 알겠어요?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안 하고. 됐죠? 자, 쉬는 시간 전까지의 최종 결론 이겁니다. 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만 n승분 루트 a를 자, 이거 좀 위에다 써야 되는데 n승분 루트 a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아까 거듭제곱근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한 얘기를 쭉 과정을 얘기 드렸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 거듭제곱근을 n승분 루트 a로 정의할 건데 자, 실수를 다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표를 보면서 다시 자, 짝수일 때 홀수일 때에 따라서 뭔가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공식화를 하기 위해서 짝수이든지 홀수이든지 관계없는 거듭제곱근의 표현을 쓰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아까 썼던 주황색 동그라미일 때만 공통점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서 거듭제곱근을 구하고 싶은 a라는 숫자의 범위를 양수로 반드시 제한을 걸고요. 그때 실수 중에서 뭐만 생겼어? 양의 실수만 교점이 x좌표로서 양의 실수만 생긴다라는 공통점이 생겼죠. 그래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양의 실수만 n승분 루트 a라고 범위를 좀 제한을 걸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자, 결과를 외웠으면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거듭제곱근 계산하자. 우리 중3 때 계산했던 루트끼리 계산하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다. 자, 근데 니네 이제 다음 달 되면 내신 대비를 하잖아. 이게 사소한 거지만 참 중요한 건데 사실 퍼져있는 안 좋은 습관들 중에 하나가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거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거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제발 그런 버릇을 좀 깼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일단 방금 얘기했던 거를 좀 축약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정의할 때 일단 제곱근을 계산하고 싶은 a라는 숫자가 반드시 양수 조건일 때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자, 지금 거듭제곱근을 계산하는 숫자 하나가 또 있는데 b라는 녀석도 거듭제곱근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그 녀석도 당연히 범위가 양수가 돼야 돼. 이유는 이 그림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해당하는 자 n이라는 숫자가 있었죠. 그때 n이라는 거듭제곱 숫자 말고 하나가 또 있어. 더 다른 거듭제곱 숫자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둘 다 거듭제곱의 의미야. 그러면 거듭제곱이라는 얘기는 최소 2제곱 이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두 녀석은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거듭제곱근을 계산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듭제곱근 계산할 때 왜 양수 범위로 제한을 걸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애들이 대답 못한다고. 고등학생 애들 못하는 거야. 니네 머릿속에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이 6가지 경우의 수 표가 머릿속에서 팍 떠올라야 돼. 왜 양수로 범위 제한했는지. 알겠죠? 그냥 단순히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고3 때 또 질문하게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운다 이거지. 아, 하나 얘기할 것도 있다. 자, 요거일 때 무조건 거듭제곱근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는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이것도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면 내가 여기다가 써준 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이 글씨는 저 거듭제곱 n승분 루트 a를 표현하기 위한 무조건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공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야. 양수 조건을 제한하는 게. 근데 이거를 또 애들이 공부를 허타는 애들이 또 이래. 선생님, 그러면 A가 만약에 음수고 B도 만약에 음수면 만약에 둘 다 음수면 내가 지금부터 써줄 공식들을 다 적용하지 못하나요?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일로 와봐.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어쨌든 n승분 루트 a란 말이야. 빨간색 글씨 쓴 거. 근데 홀수일 때 보시면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그때 뭔가 케이스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 얘는 2개고 얘는 1개고 얘는 안 생겼어. 근데 홀수일 때는 뭐가 좋은지 알아? 양수던 음수던 0이던 n승분 루트 a라는 표현을 무조건 쓸 수 있죠. 자, 이거 0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a가 0이기 때문에 n승분 루트 a지 이것도. 맞냐? 그러면 홀수일 때는 n승분 루트 a라는 거듭제곱근의 표현을 다 쓸 수 있어. 근데 왜 양수로 제한했어? 거듭제곱을 홀수만 하지 않으니까. 짝수일 때도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 조건을 한 거야. 그럼 해석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얘는 공식이 항상 성립할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듭 제곱의 의미가 n이라는 숫자라고 했죠? m 값이 짝수가 아니라 홀수라면 성립해야 안 돼? 다시 말하면 n승은 루트 a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 그래서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n승은 루트 a 다 쓸 수 있지. 요거 조심해야 돼. 개념 문제로 많이 나와. n 거듭 제곱하는 숫자가 홀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 굳이 a랑 b라는 숫자가 부호 관계없이 양수든 음수든 다 된다고. n승은 루트 a라는 표현을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홀수라는 조건이 만약에 있으면 저 빨간색 조건 무시해도 돼. 무조건 거듭 제곱근의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나다르고 어다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빨간색 조건이 있다. 짝수든 음수든 돼 안 돼? 돼. 근데 만약 거듭 제곱이 홀수 제곱인 것만 다루겠다라고 문제에 명시가 돼 있으면 밑에 있는 A, B의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다고. 그림을 통해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그림이에요. 됐니? 자, 그럼 이제 진짜 지금 이해했다면 그 다음부터 자, 얘네가 대답을 좀 해야 돼. 이거 내가 화목토 중3반 수업할 때는 내가 걔네 진도가 좀 느린 반이다 보니까 그 반 수학상 2차 방정식 수업할 때 내가 애들한테 복소수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니네 교과서 받았으니까 한번 찾아봐라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할 거야. 잘 들어라. 일단 거듭 제곱의 정의를 다시 한번 써드리면요. 양수 A에 아까 써준 게 n 제곱근 중에서 실수가 아니라 양의 실수를 표현하는 표현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가 n승근 루트 a라고 쓴다라고 아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른다고 했어? n 제곱근 a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지. 근데 선생님은 n승근 루트 a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이 이제 좀 중요한데, 자, 요거랑 세트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머릿속에서 떠올려보죠. 얘들아, 루트 2는 2의 제곱근이죠. 중학교 때 공부한 거야. 이거를 다시 거듭 제곱하면 어떻게 돼?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튀어나오지. 자, 생각. 루트 2에서 루트는 2제곱근이었어요. 맞죠? 근데 워낙에 2제곱근을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2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그랬지? 아까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럼 일로 와봐. 얘가 n승은 루트 a가 뜻이 뭐다? 양수 a의 n제곱근이야. 그 중에 양의 실수야. 어쨌든 n제곱근이야. 그럼 여기에서 하나 니네가 알아낼 수 있는 게 n승은 루트 a라는 얘기를 다시 n제곱하면 답이 뭘까요? 원래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이거랑 비교해봐. 2제곱근이었는데 다시 제곱했어. 그럼 원래 숫자가 튀어나와야 되잖아. 원래 숫자 2. 원래 숫자 a였는데 n제곱근이야. 다시 n제곱했어. 그럼 원래 숫자 튀어나와야 되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를 하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해 볼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자,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정의에 의한 공식이고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써주는 노란색 공식들 다 전제 조건이 이거야. 알겠죠? 이거야. 자, 그랬을 때 저게 왜 되는지 확인을 할 건데, 그냥 저게 n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는 그냥 루트 계산하는 기본 공식이죠? 맞죠? 자, 내가 화목토 애들한테 이거 물어봤었어. 중3 때 거가 이거잖아. 질문 한번 해볼게. 얘네 계산 이거 자연스럽게 하죠? 물론 중3 때도 이거 a가 양수고 b가 양수라고 교과서에다 써있었어. 저거랑 똑같은 거야. 질문. 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대답하면 밥 사줄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기초적인 틀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증명하는 과정이 중3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 과정하고 완전 똑같아. 사실 다른 선생님들은 얘들아 이거 중3 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이거 증명 안 한다고 넘어가 원래는. 근데 나는 해줄 거야. 왜냐면 중요하거든. 왜 돼? 이거를 모르면 얘도 몰라. 수학이 그렇잖아. 옛날에 배운 거 모르면 그 다음 거 모르잖아. 똑같은 거야. 이게 왜 이거로 할 수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 양변의 제곱하면 된다니까요. 뭐라고요? 양변의 제곱.
뭔가 부족해. 아, 양변 제곱하면 당연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걸로는 너무 부족해. 야, 이거 대답할 줄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되네. 조금 부족해. 한 30%만 대답했어. 양변 제곱하면 같은 숫자지, 당연히. A 곱하기 B, A 곱하기 B가 되잖아. 기다려봐. 기다려봐요. 시간이 없다. 그냥 하자. 자, 뭐냐면 얼추 맞췄어. 이게 되는 이유는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증명이 돼 있었어. 야, 너네 집에 가서 오늘 숙제 어차피 별로 없잖아. 교과서 다 학교에 있냐? 네. 내일 수학 있죠. 대부분 있죠. 교과서 펴서 근호 포함 시기 계산, 제곱근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페이지 있지? 지도 나가지 않았니 근데? 학교에서? 올해 나갔어. 아직 안 나갔네? 올해 나갔어. 오늘 나갔냐? 더 나쁜 놈이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증명해 주실 텐데. 까먹었어. 집에 가서 찾아봐 얘들아. 알았죠? 교과서에 나오는 거 내가 얘기해 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물론 문제 풀 때는 풀리죠. 이거 계산 못하는 바보가 어딨어. 다 알잖아. 근데 얘네들 공부 잘못된 게 그냥 결과만 외워서 풀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자, 거듭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했는데 중3 때 시절의 얘기만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석현이가 제곱한다 했잖아. 그거 얘기랑 맞아. 얘를 제곱했어요. 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의 분배를 하게 되면은 얘가 루트 a의 제곱 곱하기 루트 교과서에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거 계산하면 a고 이거 계산하면 b죠? a 곱하기 b죠? 그럼 처음 갖고만 볼래? 노란색 네모를 제곱했더니 세모가 탄생했네요. 그럼 제곱근의 개념에 의하면 네모는 세모의 제곱근이지. 그 다음 a, b가 양수라고 하셨어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양수죠. 그 녀석이 얘의 제곱근이래. 그럼 정확하게 무슨 제곱근이야? 양의 제곱근이지. 맞니? 그러면 제곱근의 표현은 이 녀석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자 써줄게. 뭐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a, b에 정확하게 말하면 제곱근 중에 양수지. 이거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하지 않냐? n제곱근 중 양의 실수. 아까 썼던 거랑 똑같지. 그 중에 2제곱근만 한 거야. 근데 a의 제곱근 중 양의 실수를 어떻게 불렀냐면 제곱근 AB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거 알죠 우리? 자, 2의 제곱근 찾아봐. 설마 루트이지? 2의 자 제곱근 2는 양의 제곱근만 썼죠? 그냥 루트이죠? 니네가 그때 이걸 왜 배운지가 이제 오늘 나오는 거야. 이거 양의 실수다. 책에서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당연히 안 써있어요. 왜? 오늘 나오거든. 중3 교과서는 이거 안 써있어. 그냥 얘들아 용어의 정의니까 그냥 외워하고 개념화돼서 나오잖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를 중3 애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다. 아, 얘 중3이지. 이해해야지 얘는. 못한단 말이야 일단 과정상. 그러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그때 중학교 때 제곱근 루트 공부하면서 제곱근 뭐뭐라는 용어를 따로 공부한 게 사실 오늘 내용 때문이라고. 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만 다루겠다 했잖아. 그래서 제곱근 뭐뭐라는 표현을 새롭게 만든 거야. 알겠죠? 자, 일로 와봐. 그러면 제곱근 AB니까 쓸 때는 양의 제곱근 루트 AB라고 쓰면 되지. 이해됐냐? 그럼 처음 갖고만 보세요. 얘가 얘래. 근데 그 녀석의 표현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처음 갖고만 비교하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남타라는 거야. 이해돼요? 제곱근의 이게 니네가 내가 대답하고 싶었던 니네가 말했으면 하는 단어는 이거였어.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했어요. 처음 보는 것 같은 표정을 하지 마시고요.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알았죠? 자, 그럼 얘랑 비교하면서 이거 증명하자. 똑같다는 거 느끼면 돼, 얘들아. 알겠냐? 야, 2제곱근이잖아 이거. 그래서 증명할 때 2제곱 했지. n제곱근이다? n제곱근이다? 그럼 몇 제곱 할래? n제곱 할 거야. 다 똑같아. n승분 루트 a 곱하기 n승분 루트 b잖아. n제곱 할게. 그럼 얘도 지수 법칙에 의해서 똑같아. n승분 루트 a의 n승 곱하기 n승분 루트 a b죠 b의 n승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써줬잖아. n승분 루트 a를 다시 n제곱하면은 튀어나온다며.
튀어나온다며? 그럼 얘는 A고 얘는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A 곱하기 B야. 됐니? 자, 그럼 또 분석합시다. 네모 박스를 n제곱 했더니 세모가 나타났네요. 그럼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n승의 루트 A 곱하기 n승의 루트 B는 A 곱하기 B라는 녀석에, 그리고 따로 쓰진 않지만 A 곱하기 B는 당연히 양수죠. 이거 양수죠. 자, 그럼 얘도 양수예요. 양수 A, B의 n제곱근 중에서, 그렇죠, 양의 실수지. 근데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하면 양수의 n제곱근 중 양의 실수를 n승근 루트 뭐뭐라고 정의하기로 아까 얘기했잖아. 그럼 여기 안에다가 뭐 집어넣어요?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결론,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아야 되지. 그게 적응식이지. 자, 그럼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중학교 때는 루트 앞에 있는 게 2인 것만 공부를 했지만 2가 아닌 3, 4, 5, 6, 7, 8, 9, 10, 땡땡땡 100, 10억, 100억이 들어가도 루트끼리 그냥 자연스럽게 합치는 게 돼요, 안 돼요? 돼요. 전제 조건은 양수일 때는 100% 돼요가 결론입니다. 자, 전국에 수학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암기해서 계산 연습만 드립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거예요. 남은 게 그냥 공식에 대한 증명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만 보면 진짜 쉬워. 근데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야, 중학교 때 곱하기 말고 나누기 돼 있었잖아. 그럼 나누기도 똑같아. 자, n승을 루트 b분의 n승을 루트 a. 자,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합쳐도 돼. 이렇게. 그러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중3 때 그 공식이죠? 그럼 중3 때 증명하는 건 이 방식이랑 똑같아. 이걸 안 한다. 그냥 고등 버전에 확인만 해보자. 자, 근데 알고 있어야 돼. 자, 저거랑 똑같습니다. 이 녀석을 n제곱을 합니다. 아니, n제곱이 그렇게 써야지. 자, 그럼 분자분모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n승을 루트 a의 n승, n승을 루트 b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분자분모가 각각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튀어나오겠죠? 따라서 b분의 a가 되죠. 자, 그럼 해석하면 이 녀석을 n제곱 해가지고 얘가 되기 때문에 자, n승은 루트 b분의 n승은 루트 a는 이거 양수잖아. 양수 b분의 a에 몇 제곱근? n제곱근이지. 정확하게 양수제. 근데 이 녀석의 표현 자체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얘기했었던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하면 n승은 루트 뭐뭐라고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b분의 a를 집어넣었더니 처음과 끝만 봤어. 두 개가 같대. 자, 또 결론. 여기가 2가 아니어도 3, 4, 5, 6, 7, 8, 9, 10 땡땡땡 막 다 들어가도 루트끼리 합치고 쪼개는 게 가능하다. 중3 때처럼 풀면 돼.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그게 못하는 지름길이라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자, 나중 가면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단순히 얘들아, 계산만 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저 노란색 지금 쓴 것까지 지운 거 외워서 풀면 그냥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n승은, 아이고, 노란색으로 써야 되는데. n승은 루트 a에 자, m제곱을 했어요. 자, 아까 내가 m하고 n이 거듭제곱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승은 루트 저 m이라는 숫자가 루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돼.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확인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봐봐. 얘를 저 면에 있는 숫자가 이거죠. 이 녀석을 n제곱 한번 해볼게. 자, 이거 무슨 표현인지 알겠니? 주먹 쥔 거를
거듭 제곱하고 거듭 제곱했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이야. 생각. 얘랑 얘랑 위치 체인지 해도 되죠? 맞지? 알죠? 그러면 자,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대괄호 안에 있는 거 뭐야? 계산하면 A지. 그러면 A의 M승으로 딱 정리되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처음과 끝만 보세요. 주먹 전체를 N제곱 해가지고 얘가 튀어나왔잖아.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 N승은 루트 A에 M승이 뭐가 되냐면 A의 M승이라는 얘 양수지? 양수를 양수 제곱한 거잖아. 양수예요, 그래도. 양수라는 식으로 해놓으면. 자, 양수 이 녀석에 이번엔 N 제곱했다. N 제곱 근 중에서 이 녀석도 양의 실수죠. 근데 거듭 제곱의 표현에 의하면 양의 실수를 N승근 루트 A의 M승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었잖아. 그럼 처음과 끝만 보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아야 돼. 지금 위치만 보면 거듭 제곱 지수가 그냥 루트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돼. 아시겠죠? 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버. 자, 이번에는요.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 좀 생소합니다. A의 NP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웠는데 NP승근 루트 A의 NP승이에요. 좀 복잡하지? 그냥 간단하게 얘 하나 자연수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하나 자연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P를 약분시키듯이 계산을 해도 된대요. 요렇게 결과가 되면 진짜 쉬워. 야, 계산 과정이 뭔지 알겠어? 얘가 만약에 6이고 얘가 만약에 4야. 그럼 공약수가 2가 있지. 그럼 2 약분해가지고 이거 3으로 약분하고 이거 2로 계산해도 된다는 뜻이야. 계산할 때는 정말 쉬워. 근데 그것만 알면 안 돼. 그럼 저게 왜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다고. 자, 이번에 독특한 게 얘를 거듭 제곱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n승을 루트 a의 n승을 자, 빨간색 써준 거에 좀 기억을 좀 하자. 알았죠? 고등수학은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면 증명 과정이 그냥 풀이 과정의 일부분으로 나와. 그래서 내가 다 써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노트 필기 하면서 그냥 자기가 새롭게 해본다고 생각하고 잘 써봐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야.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np승근 거듭 제곱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럼 또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이거 여기 곱하기 구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도 되지. 맞죠? 이거 지수 법칙. 그러면 대괄호 안에 있는 게 얘랑 얘랑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A의 M승의 P승이 되버리지. 맞니? 그러면 그냥 A의 MP승이 되지. 자, 그럼 또 해석. 누구를 거듭 제곱했어? 이 녀석을 거듭 제곱했어. 그러면 N승은 루트 A의 M승을 얘는 결과가 이거였잖아. A의 MP승이로. 자, 얘도 양수죠? 또 양수 빼먹었어. 이 녀석을 자, 지수 잘 봐야 돼. NP제곱했죠? 그럼 이번엔 N제곱근이 아니야. NP제곱근이야. 양의 실수로. 자, 근데 이거 자체를 거듭제곱의 표현에 돌리면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NP제곱 했으니까 이번에 NP승근 루트 구하고자 하는 숫자를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그럼 처음과 끝만 보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숫자 구조를 그냥 약분되듯이 계산하면 그냥 편리하게 계산이 다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중간에 하나 빼먹은 줄 알아요. 이게 책에 나온 거랑 내가 좀 순서를 다르게 하고 있거든.
자, 6번. 자, 얘도 좀 생소해요. 잘 보세요. 야, 우리 무리함수 무리식 했을 때 이중근호라고 내가 한번 수업해줬던 거 기억나니? 그 교육과정에 니랑 없는 거라 했잖아. 근데 그거랑 좀 다르게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이 있어. 지금 하는 건데 잘 봐. M승근 루트가 있는데 거기에 또 있어 루트가 이렇게. 이건 니네 교육과정에 있는 거야. 루트가 두 개 포개져 있죠. 근데 이중분호랑은 좀 다른 겁니다. 약간 알겠지? 자, 이거를 계산하는 게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mn 승근 루트 a라고 바꿔도 되고 심지어 여기 있는 n 값과 여기 있는 n 값의 위치가 체인지 돼도 돼. 조금 이것도 생소한 거지. 똑같았는데. 어이구. 자, 영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왜 되는지 제도 확인해 봅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거듭 제곱을 할 건데요. mn 거듭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해. 이거 n 곱하기 n승이니까 거듭 제곱. 자,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바뀌어요? m 승분 루트 n 승분 루트 a에 m 제곱에 n 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A만. 맞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m하고 여기 있는 n이 똑같으니까 요 루트가 벗겨지지. 뭐만 남아요? n승분 루트 a에 N. n승 남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n도 똑같으니까 a만 튀어나오겠네. 이해됐니? 자, 그럼 말로 할게 이거. 이 녀석을 m제곱 했더니 a가 나타났어. 그럼 결론. m승분 루트 n승분 루트 a는 양수 a의 mn 제곱근 중에서 양수지. 맞니? 맞니? 자, 그럼 결론만 쓸게. 그러면 m승분 루트 n승분 루트 a가 이 녀석의 양의 실수자, n제곱 mn 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잖아. 그러면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의하면 그 녀석을 다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n 승분 루트 a라고 써도 되죠. 그러면 얘랑 같은 거지. 언더스탠드? 자, 그럼 얘도 똑같아. 얘를 뭐 하면 되냐면 저거랑 똑같아. 이거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 커요, 여러분. 반드시 연습하세요. 아까는 mn 제곱 했잖아. 이번엔 아이고 또 거꾸로 썼어. m이지. 얘랑 같은 거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를요 nm 제곱하면 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과정 똑같지. 어떻게 되냐면 n승분 루트 m승분 루트 a에 n승에 m승이라고 지수법칙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한 게 n 똑같으니까 m승은 루트 a가 팍 튀어나오면서 맨 마지막 지수 m하고 남겠네. 그럼 얘랑 다 똑같으니까 그냥 a가 튀어나오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또 말로 합시다. 이 녀석을 nn-제곱 했더니 a가 됐대요. 결론. 요 놈은 양수 a에 nm-제곱한 거, n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지.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n승분 루트 m승분 루트 a가 nn-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니까 nm승분 루트 a라고 쓸 수 있겠지. 거듭제곱근의 정리에 있는 거. 자,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랑 같다는 거 확인이 됐습니다. 됐죠? 요거 위치는 그리고 바뀔 수 있잖아. 그치? 여기가 곱하기니까 같다는 거 확인이 됐죠. 자, 그럼 요거는 가볍게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원래 아까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했네. 자, 봐라. 요거의 예제입니다. 요거의 예제. 자, 그냥 무시하고 하자. 요거의 예제야.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괄호 안 밖에 있는 거듭제곱은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6승분 루트 4의 세제곱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봤을 때 자, 공약수가 있으면은 자, 약분해도 된다고. PP가 공약수잖아. 그러면 3이 공약수니까 약분할 수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2승분 루트 4가 되겠지. 물론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고.
근데 4가 2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탈출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분필 많이 확대나가네. 알겠어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예제 좀 합시다. 공식은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예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정석에. 일부분만 썼어요. 자, 중3 버전 한번 얘기해보자. 루트 3하고, 물론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큰 게 크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거듭 제곱에 해당하는 이 숫자가 같을 때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더 큰 녀석이 더 커. 물론 둘 다 양수일 때 기준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양수인데 얘는 3제곱근이고 얘는 4제곱근이잖아. 그러면 숫자가 다르지. 그럼 뭐를 맞춰줘? 거듭 제곱 숫자를 맞춰줘. 그때 내가 여기 지금 썼다 지운 그 공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하느냐? 3 쓴 건 루트 3은 여기 지수가 1이 생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4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4를 곱해도 되겠네? 약분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는 거꾸로 곱해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2 쓴 건 루트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4의 5제곱은 4 쓴 건 루트 5는 자, 4에다가 3을 곱하고 5의 1승에다가 3을 곱하면 12승근 루트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듭 제곱한 숫자가 똑같네요. 그럼 누구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만 비교하면 돼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게 더 크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벼운 내신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지금까지 배운 공식 이제 총 연습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이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이 공식 된다.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도 된다. 일로 와봐. 얘랑 곱해도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곱하면 6승근 루트 64라고 써도 되겠네. 근데 64가 2의 6승 아니야? 얘랑 숫자 똑같네. 날라가자. 그래서 그냥 답이 2야. 됐어요? 자, 그 다음 오늘 아직 우리가 받지 못했지만 그 만렙 문제집 풀어보면은 이런 문제가 진짜 많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니네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좀 해야 돼. 자, 좀 풀기 싫게 생겼어. 근데 고2 과정에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제들이에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일단 해보시면 앞에 있는 건 자, 큰 루트가 지금 3승근이란 말이야. 근데 분자 분모의 3승근 쪼개도 되잖아. 두 번째 공식이에요. 두 번째 공식. 루트를 쪼개도 된다는 것 때문에 3승근 루트, 자, 이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2승근 루트 A 분자 이렇게 정리하고 분모는 3승근 루트 4승근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도 가능하겠지. 자, 얘는 2가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위에 건 2승근 루트 6승근 루트 A 이렇게 되겠지. 계산 연습 많이 하면 내가 지금 써준 것 중에 일부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나중에는. 알겠죠? 자, 그럼 얘랑은 2승근 루트 3승근 루트 A 이렇게 되겠지. 야, 오늘은 설명을 위해서 지금 2를 써주는 건데 원래 얘네 풀이할 때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야. 안 쓰기로 약속했다 했잖아. 오늘 처음이니까 쓰는 거다.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이미 느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이거 쓸 수 있다고? 얘랑 곱해서 합쳐졌어.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2에서 6승근 루트 A로 바꿔. 얘랑 곱해서 12승근 루트 A로 바꿔. 얘랑 곱해서 12승근 루트 A로 바꿔. 얘랑 곱해서 6승근 루트 A로 바꿔. 그러면 이렇게 다 날라가죠.
그래서 답이 1이야. 알겠죠? 많이 어색해. 근데 연습해야 돼. 이거만 하고 끝나시겠네? 하이볼 해야 되는데. 다섯 문제 해야 돼. 자, 문제만 풀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거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계산해보자. 조금 복잡해졌죠? 똑같아, 방식. 좀 스킵해도 될까? 분자분모 루트 쪼개도 되지? 그러면 2승건 루트 4승건 루트 A 되죠? 그럼 2랑 4랑 곱해도 되는 거지? 그럼 8승건 루트 A야? 하나 건너뛸게, 그러면. 분모는 2승건 루트 3승건 루트 A잖아. 6승건 루트 A지. 자, 근데 얘는 루트가 없다? 그럼 그냥 얘는 그냥 3승건 루트 A다. 얘는 A 그냥 A잖아. 얘는 3하고 4를 곱해서 12승건 루트 A다. 얘는 4랑 3을 곱해서 12승건 루트 A고, 얘는 4랑 여기 2가 생겼다는 거니까 8승건 루트 A다.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약분되는 게 있나요? 요렇게 날라가고 요렇게 날라갔지. 그럼 요거 좀 정리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것만 남았잖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야, 만약에 여기 있는 3하고 여기 숫자가 같으면 루트 합쳐도 되죠. 맞춰주고 싶어. 지금까지 공부한 거듭제곱근 계산하는 걸 다 써먹어보자. 여기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되잖아. 맞지? 자,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6승분 루트 A 제곱이죠. 그러면 거듭제곱 숫자가 똑같으니까 합쳐도 되죠. 그럼 약분되지. 그래서 6승분 루트 A가 답이야.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니네 그 문제집 풀어보시면 의외로 많이 틀려. 알겠어요? 질문 많이 합니다. 그냥 딱 단순히 봤을 때 이런 류의 문제들이야 다. 근데 의외로 오래 걸린다니까. 그래서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